치매를 앓는 80살 어머니. 그 통장에서 1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던 간병인의 손을 통해서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때는 2016년 봄.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빌라. 80살 김노인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박 씨는 자영업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에게는 13억 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13억 원의 예금이 그녀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노인은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혼자, 저녁을 먹어도 혼자, TV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노인에게는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방금 먹은 식사를 잊어버리기도 했고, 약을 먹었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들 박 씨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니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했고, 자신이 직접 모시자니 매일 가게를 봐야 했습니다. 사업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고민 끝에 박 씨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 2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2016년 5월 민 여사가 처음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민 여사는 인자한 인상에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박 씨는 꼼꼼하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경력 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전 집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추천도 좋았습니다. 민 여사님,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약 드시는 거 체크하고 위험한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친딸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 해왔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중요한 건 잘 보관하세요. 알았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민 여사는 첫날부터 완벽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노인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산책도 함께 나갔습니다. 김노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는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TV를 보면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말을 걸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노인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 여사, 이 반찬 맛있네. 다행이네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계속 해드릴게요. 2달째가 되자 김노인은 민 여사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둘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동네가 다 논밭이었어. 우리 남편이 그때 이 땅을 샀지. 민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편분이 해안이 있으셨던 거죠. 3개월이 지나자 노인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민 여사, 나는 말이야. 아들이 보고 싶어도 전화를 못하겠어.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나는 아들한테 짐인가 봐. 민 여사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드님이 바쁘신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어머님 곁에 있을 거예요. 김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 여사는 착해. 자네 같은 사람이 내 며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4달째 민 여사는 노인의 일상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방금 먹은 밥을 잊어버렸고 민 여사의 이름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민 여사는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노인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리는지. 5달째 아들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잠을 못 잡니다.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머니, 혹시 통장에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김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박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망하면 어머니도 돌볼 수 없습니다.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박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 여사는 이 장면을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김노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민 여사가 다가가 노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 여사,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 돈을 주면 아들이 날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워. 민 여사는 노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김노인은 민 여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민 여사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6달째 2016년 11월 어느 날 김노인은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혼자 은행 가는 게 불안했습니다. 민 여사, 나랑 같이 은행 좀 가줄래?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행 창구에서 김노인은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했습니다. 민 여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노인이 말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비밀번호를 기억해서. 요즘 자꾸 까먹어서 걱정이야. 우리 남편 생일인데도 잊어버릴 뻔했어. 0827, 8월 27일이 남편 생일이거든. 민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분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날 저녁 민 여사는 집에 돌아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0827.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3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식에 손을 댔다가 2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민 여사의 1년치 급여였습니다. 아들은 더 큰 돈을 벌겠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민 여사는 13억 원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치매고 아들은 오지도 않아. 조금씩 인출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민 여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016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민 여사는 여전히 완벽한 간병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좋아하는 호떡을 사다 주고 추운 날에는 핫팩을 챙겨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함께 먹었습니다. 김노인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 여사, 자네는 내 친딸 같아. 우리 아들보다 자네가 나한테 더 잘해줘.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 여사, 자네는 내 돈에 관심이 없어 보여서 좋아. 우리 동네 김씨네 간병인은 자꾸 돈 얘기를 한다던데. 민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에 관심 없어요.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 것이에요. 제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노인은 안도했습니다. 그래,
역시 민 여사는 다르구나. 민 여사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2017년 1월 어느 날 민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시도해보기로. 오후 5시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민 여사, 나 좀 피곤하다. 저녁 먹기 전에 잠깐 누워 있어야겠어.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하고 있을게요. 노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민 여사는 방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안방에서 노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 여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조용히 거실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안방 문 너머로 노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겼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민 여사는 멈추고 안방 쪽을 보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칸,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레 서랍을 닫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손을 씻고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녁 6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내가 잠들었네. 저녁 준비됐어? 네, 어머님, 금방 드실 수 있어요. 민 여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카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7시 민 여사는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또 뵐게요. 편안히 주무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게. 민 여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0시 30분. 민 여사는 다시 밖으로 나와 집 근처 ATM기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체크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 0827을 누르니 잔액이 보입니다. 13억 2천만 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인출 버튼 50만 원. 확인. 현금이 나왔습니다. 민 여사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ATM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 여사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할게요. 김노인은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 여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김노인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민 여사는 재빨리 거실 장롱으로 가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 여사는 손에 든 50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 여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가능하다. 잠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민 여사는 노인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믿음이 어떻게 배신으로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2017년 첫 인출에 성공한 민 여사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3번에서 4번,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인출된 돈은 민 여사 아들의 주식 투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민 여사의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민 여사는 노인을 더욱 극진히 돌보며 죄책감을 덮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통장 잔액은 1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3억 원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아들 박 씨는 3개월에 한 번꼴로 찾아왔을 뿐 어머니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민 여사의 이중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2년 후 잔액은 7억 원.
민 여사는 이제 더욱 대담해져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씩 ATM기를 찾았습니다. 노인이 민 여사 나는 자네가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할 때도 그녀는 횡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치매는 심해져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5년 후 잔액은 3억 원, 1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민 여사의 아들은 지금이 큰 기회라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민 여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6년이 지난 2022년 잔액은 1억 원. 노인의 건강은 더욱 나빠져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노인이 통장 잔액을 물을 때 민 여사는 많이 있으세요. 걱정 마세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2023년 2월 7년째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억 중 12억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민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들킬 것이라는 것을. 잠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년간 무려 200번이 넘는 인출. 13억 중 12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범행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2023년 2월 어느 날 김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민 여사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들 박 씨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박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 씨는 어머니의 통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걱정 마시고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비와 입원비 정산하셔야 합니다. 총 4,80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어머니 집에 가서 통장을 찾았습니다. 장롱 서랍 2번째 칸. 그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3천만 원입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이 통장에 13억이 있었는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7년간 인출 내역이 20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ATM에서 인출하셨다고 나오네요. 박 씨는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 출력해 주세요. A4 용지 1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달 수차례씩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출된 기록. 박 씨는 민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박 씨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 여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민 여사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 여사님, 어머니 통장 잔고가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13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민 여사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씨는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7년간 200번 넘게 인출됐어요. 민 여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뭐라 하시면 억울합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 돈입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저한테 카드를 주시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셨어요. 박 씨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7년간 12억을 생활비로 썼다고요? 민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어머님 말씀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3년 전에 저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입니다. 박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성된 유언장, 어머니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민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셨어요. 사장님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저는 7년간 매일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 여사님, 안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민 여사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저는 떳떳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민 여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ATM CCTV 영상, 7년간의 영상 중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 여사가 혼자 ATM에서 인출하는 모습. 그 시간대는 모두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김노인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민 여사 아들의 통장 내역. ATM 인출일과 며칠 차이로 똑같은 금액이 아들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그 돈은 입금된 지 하루도 안 돼 증권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민 여사의 아들도 조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냥 준 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민 여사와 아들의 통화 내역. 그중 몇 건은 녹음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300만 원 보냈다. 주식으로 다 날리지 마. 알았어, 엄마. 할머니 잘 모시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김노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도장도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민 여사와 아들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ATM CCTV 200여 건, 민 여사와 아들의 통화 녹음, 위조된 유언장, 아들 계좌로 입금된 돈의 흐름, 그리고 김노인의 진단서. 2018년부터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의사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단기 기억 상실이 심각하며 돈 관리 능력이 없음. 민 여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치매가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으며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김노인은 2016년 이후 한 번도 은행에 직접 온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출은 ATM기에서 밤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웃의 진술서도 제출됐습니다. 김노인은 몇 년 전부터 혼자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서 민 여사가 항상 동행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민 여사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7년간 김노인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돌봤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오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최종 판결.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간병인이라는 믿음을 악용하여 치매 환자의 재산을 7년간 훔쳤습니다. 피해자의 약한 상태를 이용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의 외로움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간병인을 친딸처럼 믿었고 그 믿음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인 민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아들 민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3억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민 여사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3억 중 3억만 돌아왔습니다. 10억은 이미 증발했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사라진 돈,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박 씨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노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자주 왔더라면. 김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를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이제라도 자신이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무관심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책망과 함께 박 씨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7년 200번이 넘는 인출 13억 원. 그 시간 동안 김노인은 매일 아침 민 여사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TV를 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 여사, 자네는 내 친딸 같아. 민 여사도 진심으로 노인을 돌봤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고 등을 토닥이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ATM 앞에 섰습니다. 지금 김노인은 아들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저녁 어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노인이 갑자기 박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밥 먹었니? 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치매가 7년의 세월과 13억의 배신까지도 잊게 만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먹었어요. 김노인이 아들을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이웃, 친척. 고마운 손길이 다가올수록 그만큼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안함이 아니라 내 주변을 한번 점검해보는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